이진아 선생님입니다. 자, 정말 역사 여행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역사 지식이 가득가득 넘치는 것 같죠? 오늘도 아주 신나게 역사 여행 한번 떠나볼 건데요. 궁금한 거 없냐고요? 아유, 있죠. 또 왜 없겠어요. 아유, 궁금해요. 항상 궁금하잖아요. 이 유교가 조선시대 큰 기둥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유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아, 궁금하다. 깃발 흔들립니다. 우리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의 여행 어디로 가나요? 짜자잔! 바로 조선입니다. 자, 오늘 여행에서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있거든요. 바로 유교와 신분제도죠. 이 두 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가방 속에 꼭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삼강행실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가 생활은 어땠는지 알고 가방 속에 꼭꼭 챙겨오도록 할게요. 자, 안전벨트 매시고요. 갑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오늘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뭐였다고요? 뭐였죠? 먼저 사진의 그림을 볼게요. 자, 사진 짠! 바로 유교와 그렇죠, 신분제도입니다. 자, 중국에서 건너온 이 유교는요, 조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의식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쳤던 뭐예요? 신분제도. 이 두 가지 정확히 알고 가실게요. 이 두 가지는요,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너무 알아보고 싶어요. 자, 빨리빨리 떠날게요. 자, 그럼 우리 유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조선의 유교. 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이 유교는 조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유교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유교는요, 저기 중국의 공자가 창시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유학이라고도 알고 있죠. 이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질서와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강조한 그런 사상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삼강오륜 그리고 관혼상제를 중시했는데요. 관혼상제는 보이십니다. 조금 잠시 후에 우리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봅시다.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가 있었죠. 고려시대 때 발전했던 종교 무엇일까요? 그렇죠. 불교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불교는 고려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고려 말이 되면서 이 불교도 조금씩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때 성리학, 윤리학 명분을 중시했던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를 개혁하고자 했던 세력이 있었죠. 신진사대부입니다.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뭘 바탕으로요? 성리학을 바탕으로요. 근데 이 성리학은 유교를 또 바탕으로 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숭유억불 정책이 시작되는데요. 숭유억불 정책이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가 조선의 근본이 되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국대전인데요. 자, 여러분,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조선 최고의 법전입니다. 자, 대한민국 법전 뭐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이 있듯이 조선시대에는 이 경국대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경국대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면 결혼할 수가 있다. 또 집이나 토지를 팔면 100일 안에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와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이 기준이나 사회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교 질서를 또 바탕으로 한 것이죠. 자, 백성들이 유교를 잘 실천하게 하려면 누구부터
실천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왕이죠. 왕 역시 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효사상을 근원으로 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더른께 인사도 드리고요. 또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생각 때문에 백성을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나랏일을 결정을 했어요. 왕도 이렇게 유교를 잘 지키는데 백성들도 어때요? 유교를 잘 지켜야 되겠죠? 백성들은 삼강오륜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자, 삼강오륜은 무슨 내용일까요? 백성은 나라에 충성한다. 또 부모나 우더른을 공경한다. 남녀는 다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도리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세종은 백성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요, 삼강행실도라는 것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이 삼강행실도는 유교적 가르침을 잘 실천한 모범 사례를 이렇게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낸 책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왜 그림으로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것은요, 글을 모르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글을 모르던 백성들도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것이 유교적 모범 실천 사례구나 하면서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삼강오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 관운상제에 대한 내용도 알아볼까요? 유교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관운상제였습니다. 관운상제란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뜻하는데요. 관례란 아이가 자라서 15세가 넘으면 좋은 날을 선택하여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성년식이었습니다. 혼례는 남자와 여자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상례란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추모하며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장례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성스럽게 지내는 제사를 뜻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관운상제도 잘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이 관운상제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자, 관운상제에 대한 내용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행지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조선의 유교에 대한 여행 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습니다. 성종 때 완성된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자 사회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유교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만든 것으로 유교 실천의 모범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한 것은 삼강행실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조선의 신분제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아, 또 궁금합니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 정말 궁금해. 이 조선의 신분제도는 어땠을까요? 신분제도 하니까 선생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요. 여러분, 신분제도 언제 생겼을까요? 조선시대? 아유, 아니죠. 고려시대 때도 신분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라시대 때 그림 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신분제도는 대체 언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옛날 청동기 시대 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졌다. 기억나시죠? 그래요. 지배층의 무덤, 고인도 우리 했었잖아요. 자, 청동기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계급, 신분제도가 지금 조선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조선의 신분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신분제도는요, 양천제였습니다.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서 정말 생활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달랐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 는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누어지죠. 자, 양반들은요, 많은 노비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토지를 여기 보이는 상민에게 빌려주기도 했었죠.
빌려주기도 했었고 대부분 남자들은 공부를 해서 관리로 나란 일을 했었고요. 여자들은 집안 살림을 하거나 자녀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자, 중인을 한번 볼게요. 중인은 양반과 상민 중간에 있는 중간 계층이었죠. 이 중인들은 관청에서 양반을 도와서 나란 일을 하거나 혹은 어때요? 의료를 담당하는 의관 혹은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 등 전문직에 종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상민을 한번 보면 대부분이 농민들이에요.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양반들이 토지를 상민들에게 빌려줬다. 이 빌려준 토지에 농사를 지어서 다시 양반에게 곡식으로 갚기도 하고요. 군역과 세금을 냈습니다. 여기서 군역이 뭘까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군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16세에서 60세 사이 아주 건강한 남자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자, 상민에 보시면 직업들이 나와 있어요. 백정, 광대, 무당, 기생들이 상민이었는데요. 이들은 천한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천한 직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민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였어요. 노비였는데 나라와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죠. 물건처럼 말이죠. 물건처럼 사고 팔 수도 있었고요. 또 자식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관리하는 문서가 있는 것처럼 노비를 관리하는 이런 노비 문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 신분 사회를 알아봤는데 이 신분에 따라서 사회 모습이 굉장히 달랐어요. 신분의 생활 모습이 달랐죠. 자, 어떻게 달랐는지 볼까요? 양반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쌀밥을 먹고 멋진 기와집에서 살았지만 상민들은 수수한 옷을 입고 잡곡밥을 먹으면서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런 조선의 신분제도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낸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화가인 김득신의 풍속화 노상알현도입니다. 길에서 아주 우연히 만난 양반과 상민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말 타고 있는 사람 보세요. 갓도 아주 크고 양반이죠. 그런데 길에서 아주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인사하고 있는 상민도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림에서조차도 우리는 조선의 신분제를 아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조선의 신분 제도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이 있었어요. 중인은 양반을 도와 관청에서 일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였습니다.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취급되어 사고 팔고 물려주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노비 문서가 존재했죠. 마지막 여행, 조선시대 사람들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여가 생활에 뭐 하세요? 여가 시간이 생기면 뭐 하시나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기도 하고 책을 읽는 친구도 있고요. 음악을 듣는 친구도 있죠. 이 조선시대에도 여가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마다 신분에 따라서 다른 여가 생활,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여가 생활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또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과연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여가 생활을 즐겼을까요? 자, 우리 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반 남자들이 즐겼던 여가 생활 한번 볼게요. 바둑, 활쏘기, 시짓기, 서예, 그림 그리기, 뱃놀이 등을 즐겼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저것도 여가 생활일까 하는 것들도 조금 있네요. 자, 그러면 양반 여자들은 또 어떤 걸 즐겼죠? 술을 놓거나 투호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투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거 양반 여자들이 즐겼던 놀이예요. 자, 그러면 상민들은 우리가 민속놀, 명절 때 많이 하는 윷놀이나 씨름을 즐겼고요. 상민 여자들은 그네를 띄거나 널을 띄었네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놀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짠! 격돌
격구예요, 여러분. 격구는 말을 타면서 긴 막대기로 공을 톡톡 쳐서 상대방의 골문에 넣는 놀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축구랑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이 격구는 발해 사람들이 굉장히 즐겼던 놀인데 조선 초기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면서 하는 놀이였기 때문에 무예 훈련에도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과 시험에 격구가 포함될 정도였죠. 자, 이렇게 백성들은 다양한 민속놀이도 즐겼는데요. 우리 민속놀이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운동회 때 많이 하는 줄다리기, 그리고 강강수월래도 있고 고싸움놀이도 있습니다. 줄다리기는 정월에 행해진 놀인데요. 이긴 편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된다고 믿고 있었고요. 강강수월래는 전라남도 해안지방의 여자들이 하던 놀이예요.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 때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놀이였고요. 자, 마지막 고싸움은 여기 고 보이시죠? 고가 달린 줄을 메고 상대방의 고를 땅에 딱 붙이게 하면은 이기는 놀이였습니다. 자, 이런 민속놀이를 보니까 어때요? 집단으로 했죠.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행한 집단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밖에서 강강술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에 여자들이 하던 놀이 강강술래. 이 강강술래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여요. 우리도 친구들과 함께 강강술래 한번 해볼래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여가 생활에 대한 지도입니다. 말을 타고 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골문에 넣는 놀이로 무과 시험에도 포함되었던 것은 격구입니다. 전라남도 해안 지방에서 추석을 전후로 행해지던 대표적인 여성 민속놀이는 강강술래이죠. 두 편으로 나뉘어 머리에 타원형의 고가 달린 굵은 줄을 메고 상대편 고를 짓누르는 놀이는 고싸움 놀이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 궁금증 한번 확 날려봐야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38쪽에 3번이네요. 삼강오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불교의 윤리를 바탕으로 가르친다. 여러분, 불교가 아니라 뭐예요? 유교였죠, 유교. 유교의 윤리를 바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백성은 나라에 충성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남녀 간의 도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그렇죠. 지킬 것은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4번, 부모와 울어들을 공경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윤리를 담고 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140쪽에 4번입니다. 조선시대의 관혼상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낼게요. 자, 1번. 18세가 넘으면 관례를 치렀다. 이 관례 18세인가요? 아니에요. 몇 살이었어요? 기억나세요? 15세였어요. 15세. 15세가 넘으면 관례를 치렀죠. 2번. 관례는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성년식이었다. 그렇죠. 3번.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추모하였다. 네, 맞습니다. 관혼상제 중에 하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였어요? 제례 맞나요? 그래요, 제례였죠. 5번.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혼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딱 찾아냈네요.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18번입니다. 조선시대에 중인이죠. 중간계층 중인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승수,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계층이야. 어때요? 그랬었죠. 중간계층 맞습니다. 자, 도연이, 중인에는 수공업자와 상인도 포함되어 있었어? 뭐예요? 뭐예요? 상인? 수공업자? 아니에요. 중인은 전문직에 종사했었죠. 전문직에 종사하고 그 양반을 도와서 나랏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3번 주영이.
과거는 주로 무과에 응시하여서 벼슬을 했지? 무과는 무관을 뽑는 시험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자, 4번 보시면 주로 상민을 도와서 관청에서 일을 했다. 상민이 아니라 누구요? 양반을 도와서 관청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윤재.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주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 그렇지는 않아요. 양반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141쪽에 10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짠! 아! 여러분, 그림 기억나시죠? 뭐예요? 노상알현도죠? 선생님 적을게요. 노상알현도. 양반과 상민이 길에서 만난 장면을 그려놓고 있어요. 누가 그렸을까요? 조선 후기 화가 김득신의 작품이죠? 김득신의 작품입니다. 한번 볼게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양반과 상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2번. 마리에 앉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큰 갓을 쓰고 보니 이 사람 뭐예요? 큰 갓을 쓰고 마리에 턱 앉아 있으니까 상민이 아니라 양반이죠. 양반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조선이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민 보세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인사하고 있죠.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신분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보겠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배려해 인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인사를 이렇게 받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아니고요. 그림의 제목은 노상알현도인데 현대 작가가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화가인 김득신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인 거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갑니다. 142쪽에 13번이에요. 자, 보기에 많은 여가 생활이 있습니다. 이 여가 활동을 신분과 또 뭐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분류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어요.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볼게요. 자, 먼저 투호. 투호 이렇게 운동회 때 이렇게 턱 기억나시죠? 턱 이거 누구의 놀이였어요? 양반? 여자들의 놀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러면 양반 여자 여기 투호 넣으면 되고요. 씨름은 명절 때 많이 하는 노래인데 남자 상민의 여가 놀이였습니다. 윷놀이도 명절 때 많이 하는 놀이. 양반 상민 아니죠. 뭐요? 상민 남자들의 놀이였어요. 자, 활쏘기는 야 뭔가 품이 턱 이거 누가 했을까요? 양반 남자들의 놀이였죠. 수놓기 뭔가 여성스럽죠. 여자들 양반 여자들이 했던 놀이고요. 그네는요? 그네뛰기 널뛰기 우리 같이 썼잖아요. 그네뛰기 널뛰기는 상민 여자가 하는 놀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시짓기. 이렇게 시를 읊는 양반 남자들의 여가 생활을 담당했습니다. 자, 어때요? 하나씩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우리들의 궁금증 날려버렸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궁금증 남으셨다고요? 아, 여러분들의 궁금증 날려버립시다. 오늘 여행 같이 갈 친구 기대되시죠? 재원이, 서재원 줄 잘 서 있죠? 그래요. 효주, 류효주 씨. 아이, 류효주 친구 왔네요. 거기 잘 적고 있네요. 세연이 친구. 아이고, 세연이 친구도 줄 잘 서서 있네요. 아,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 사진도 잘 찍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깃발은 언제 흔들리나? 깃발이 네 흔들렸어요. 다음 공부하러 가볼게요. 서술형 문제 통해서 개념 콕콕 잡아내는 시간이죠. 자,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3쪽에 17번이요. 다음은 세종 때 편찬된 무엇이에요? 중요한 것 삼강행실도입니다. 내용을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있죠. 왜? 아니 대체 왜? 글과 그림으로 나타냈을지 생각을 해보고 까닭을 쓰라고 했어요. 자, 삼각행실도 보이시죠?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나가이드의 개념 탐구 시간! 왜 글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적혀져 있었을까? 백성을 사랑했던 왕 세종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범 실천 사례를, 유교 가르침을 따르는 모범의 실천 사례를 그림으로까지 표현을 했다고 했죠. 이 그림을 보면서도 글을 몰라도 이런 것이 모범 사례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시답안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짜잔!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과 그림으로 편찬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19번. 다음은 조선시대의 노비문서예요. 노비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노비문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나가이드의 개념 탐구! 자, 여러분, 노비문서가 있었다. 노비는 어땠어요? 신분제도 중에서 재산처럼 물려줄 수도 있었고 사고 팔 수도 있었죠. 그래서 물건을 관리하는 문서처럼 노비를 관리하는 문서, 노비 문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알아볼까요? 뭘까요?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지급되어서 서로 팔고 팔 수도 있었고 물려주기,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콕콕 익히니까 너무 재미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역사 포인트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포인트입니다. 경국대전 기억나시죠? 유교 질서를 담아낸 조선 최고의 법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삼강오륜도 한번 알아볼까요? 삼강오륜은 백성이 실천해야 되는 것. 백성은 나라의 중성, 부모와 우도른을 공경하고 남녀 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도 있죠. 삼강행실도 나오잖아요. 삼강행실도는 모범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도 설명을 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신문제도 볼게요. 여러분, 표로 보이죠? 이 표를 공책에다가 꼼꼼하게 정리해주세요. 파란색 글자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잘 익혀두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여가 생활 어떤 걸 즐겼을까요?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남자, 여자로 나누고 양반, 상민으로 나누어서 했던 여가 놀이를 우리가 잘 아셔야겠죠? 익히도록 하시고, 마지막 백성들이 즐긴 민속놀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집단으로 행해졌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오늘도 재미있게 여행을 마쳤어요. 어때요? 조선에 대한 지식이 부쩍부쩍 쌓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이 겪었던 전쟁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꼭꼭 모여주세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